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구스 김입니다. 오늘은 저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탑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카르타 시내 중심지에 있는 무르데카 광장. 인도네시아 말로 무르데카는 독립이란 뜻입니다. 옛날 말레이시아에서 축구 시합 열리던 거, 그것도 무르데카베 무슨 축구 시합, 이런 식으로 무르데카라는 말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르데카입니다. 무르데카 모나스 독립기념탑, 우리 자카르타의 에펠타워라 할 수 있지요. 자카르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저 탑의 높이는 한 132m입니다. 그리고 저 불꽃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 14.5톤 되는 청동으로 아주 무거운 불꽃인데, 그 반짝거리는 저 노란색은 전부 순금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먼저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먼저 와서 저 독립기념탑에 금박을 하는데 35kg의 순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고마움의 표시로 세계에서 가장 큰 꽃, 그리고 아주 냄새가 심한 그런 꽃이 있습니다. 그 꽃 이름을 김일성 플라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아주 가까웠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 자카르타에서 택시를 타고 코리아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그러면은 북한 대사관을 갈 정도로 그만큼 북한이 먼저 수교를 했습니다. 정문 입구에서 바라다본 모나스 독립기념탑입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에 향후 한 20년까지 가장 사람의 방문이 없었던 시기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나스 독립기념탑 아래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한 전 과정을 전시한 미니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나스 독립탑 주변에 대통령궁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계 부처 장관청들도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각국 대사관, 특히 미국 대사관이 바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영기업인 오일앤가스 회사 뽀르타미나도 여기 앞에 있으며,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영전력청 자카르타 지점이 이 독립기념탑 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1965년 9월 30일 날 쿠데타가 공산당에 의해서 벌어지는데, 이 주변에 살던 장군들 장성들 공간들을 밤에 이 모나스 독립기념탑 주변에서 쿠데타를 벌여서 끔찍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났던 사건도 이 주변입니다. 순금으로 도금한 모나스 불탑이 보입니다. 저게 지금 옛날엔 35kg였지만 다시 재도금해서 50kg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상징하고 자카르타를 상징하고 그리고 독립을 상징하는 모나스 독립기념탑이었습니다. 자카르타의 랜드마크 독립기념탑에 왔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탑 앞에서 우리 한민족, 한인들의 역사가 올해가 딱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1920년 9월 20일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 인도네시아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한국 사람 이름은 장윤원 선생님이라고 독립투사지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3.1 만세 운동할 때 자금을 댄 게 발각이 돼서 일본군에게 쫓겨서 이 자바섬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인도네시아와 우리 한인들 간의 처음 교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2020년 9월 20일 꼭 올해로 100년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도네시아와 우리 한국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같이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독립투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와 우리 한국은 마치 형제처럼 이렇게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양칠성이라는 우리나라 또 독립투사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해서 같이 싸워준 그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투사의 묘지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자카르타에 있는 국립묘지를 가려고 그랬는데, 국립묘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아주 먼 곳에 자바섬 중간에 있는 그 국립묘지에 묻혔다 해서 마치 못 가보고 이렇게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출발 자체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독립투사가 100년 전에 와서 이렇게 같이 형제처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양칠성이라는 독립투사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해서 같이 싸워줬으며, 그리고 본격적인 비즈니스는 우리 최계월 회장님 1968년도에 보르네오 칼리만탄의 그 원목들을 개발하면서 우리 최대한 그 한국의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독립은 비록 했지만은 그래도 제일 오른쪽 파푸아 섬, 거기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원의 보고 우리 한반도의 한 두세 배 이르는 어마어마한 큰 땅을 네덜란드로부터 찾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인기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야,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반드시 파푸아를 찾아와서 우리 인도네시아의 조국을 만들어야겠다. 하지만 그 당시 네덜란드 해군력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해군은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전부 전멸되었어요. 근데 그 파푸아의 그 주민들이 세 가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세 독립국으로 남자, 하나는 네덜란드하고 같이 살자, 하나는 인도네시아에 편입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일본에 망명을 했을 때 그 당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최계월 회장님께서 이분들 뒤를 한 1년간 푹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잘 설득을 하여서 이분들을 이끌고 자카르타에 도착합니다. 그때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미스터 최, 당신은 나의 은인이 아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은인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업 무엇이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를 해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내 대통령 이름을 걸고 밀어주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보르네오 섬 원목 개발이죠. 그래서 최계월 회장님은 본격적으로 이 한인 비즈니스를 이끌어 오셨고, 그 뒤를 이어서 코린도 우리 승은호 회장님도 우리 한인 회장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 코린도는 한때는 인도네시아 10대 재벌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자랑했었고 거의 10몇억 달러의 지금 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금융, 기술, 한때는 현대자동차와 트럭까지도 생산을 했죠. 그렇게 해서 코린도란 우리 민간 기업이 이어져 왔고 1976년도에는 우리 최계월 초대 한인 회장님이 우리 한인들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우리 한인들은 한국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의 커리큘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76년도에는 우리 한국 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여기 올 때만 해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닛산, 도요타, 우리 한국 이름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쭉 둘러봤을 때 걔들이 어디 간지 안 보입니다. 삼성, LG 전부 한국 기업들이에요. 롯데, CGV, 특히 그 영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는 시내 21이라는 그런 영화사가 모든 영화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는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 20세기 폭스 지점장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지점장. 그래갖고 형님, 저기 인도네시아 20세기 폭스는 제가 대리점을 할 수 있게 좀 허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인도네시아는 한 명이 모든 영화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지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단단한 독점 시장에 우리 한국의 CJ의 CGV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십 개의 그 영화관을 오픈을 했죠. 각 대도시마다 CGV는 다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강력한 시내 21 인도네시아 영화를 꽉 잡고 있는 기존 사업가가 뭐 다들 이렇게 들어왔어. 다들 손 들고 나가지. 우리만한 네트워크와 우리만한 인프라를 따라오려면 상대도 안 돼. 하지만 웬걸 우리 한국의 기업들은 멋진 디자인 그리고 팝콘 시스템, 티켓 시스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나가니까 이 시내 21이라는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사업에 큰 지장을 받겠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이민국에 작업을 해서 이 CGV 직원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마침 다행히도 기초 작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추방이 되어서 오픈하는데 그리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시내 21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업까지 우리 문화 콘텐츠를 이끌어왔죠. CGV가.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같은 경제 공동 번역은 굉장히 빠릅니다. 중국은 여태까지 여기에 투자를 해주면서 다리를 깔아주고 발전소를 지어주고 댐을 건설해주고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아, 중국은 그래도 와서 우리나라에 인프라를 깔아주는구나. 물론 공짜는 아니죠. 나중에 몇십 년 있다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쭉 뒤돌아보니까 1억 달러면 되는 거를 5억 달러에 바가지를 씌운 다음에 모든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 혜택을 보고, 그리고 하다못해 경비원 채용까지 중국에서 와서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으로 큰 프로젝트를 빚을 지게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전혀 안 되며, 이 중국은 조건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리를 놓아주지 않겠다. 이 도로를 개통해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공짜로 지어준 게 아니고 갚을 수 없는 무거운 채무를 안겨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일본은 자동차를 40년간 지금 팔았습니다. 하지만 캬브레타 기술을 하나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기술 미팅이 딱 벌어지게 되면은 현지인들을 전부 내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술 미팅이 벌어지게 되면은 하다못해 지나는 수익까지도 와서 그 기술을, 시스템을 공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밝혀진 것이죠. 일을 하려면 한국화 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쇼핑만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 자체로 일어서야 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물리아는 경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respect, 존경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경의하다는 뜻도 있는데, 깍깍, 브라더, 형님, 존경하는 형님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런 식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서로 동등한 노예 국가가 아닌, 속국이 아닌 동등한 국가에서 형님, 존경하는, 그리고 가로하고 경의하는 형님이라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인정하고 우리나라하고 손잡는 것만이 인도네시아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진정한 무르데카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스만기 사거리를 지나서 스위드르만 거리의 가장 중심지 그랜드 인도네시아 쇼핑타운에 들어섰습니다. 왼쪽에는 그랜드몰 쇼핑타운 들어서기 전에는 플라자 인도네시아가 최고의 쇼핑센터였고, 그리고 호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최고의 호텔이었죠. 하지만 그랜드 하얏트를 능가하는 호텔들이 지금 몇 개 자카르타 시내에 생겼습니다. 물리아, 보로부두르, 그리고 호텔 인도네시아가 새롭게 거듭났죠. 아쉽게도 좀 분수대가 꺼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꺼져 있습니다. 분수대까지 켜져 있었으면 멋지게 되죠. 그래서 그랜드 인도네시아, 플라자 인도네시아, 오랜 전통과 역사의 쇼핑몰과 호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풀맨 호텔. 풀맨 호텔은 두 개가 있습니다. 시내에 진입하는 센츄리 파크에 하나가 있으며, 여기에 그리고 호텔 인도네시아 앞에 다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이 증축 공사를 할 때 임시 대사관을 운영하던 곳이 이 땀린, 스위드르만 거리를 지나서 땀린 거리에 도착합니다. 땀린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땀린 거리에 우리나라 임시 대사관이 있었지요. 시내에서 시 외곽으로,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가 겹쳐져 있는 스만기 사거리입니다. 우린 여기 스만기 사거리에서 시내 중심가 쪽, 대통령궁 쪽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쪽으로 좌회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 투사 장군 중에 하나인 수디르만 장군의 이름을 따서 수디르만 거리로 진입합니다. 인도네시아 각 주요 도시에는 가장 크고 넓은 도로, 그리고 주요 도로를 수디르만 도로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내 중심가의 가장 유명한 도로를 부산의 안중근도로, 서울의 안중근도로, 대구의 안중근도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카르타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인 수디르만 도로에 진입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아트마 자야라는 대학이 보입니다. 저 아트마 자야, 저 대학이 우리나라 독립 후손 장윤원 선생의 차남이 만든 대학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독립 투소가 한인 첫 번째로 들어왔으며, 그리고 그 한인 독립 투사가 인도네시아의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아트마 자야라는 대학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나스 독립기념탑과 함께 우리나라 한인 백년사 역사를 함께 어우르는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를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